레인보우 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더 큰 하나로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외국 인력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또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무지개 초대 손님은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 정책연구센터의 강정향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방금 소개하셨듯이 네네. 외국인 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센터장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 이게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저의 그 이력은 한국 다문화 사회 이력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면 최근에 그 한국의 이민 정책, 특히 이제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저를 필두로 해서 아, 또 한국의 이제 굴지 이민 정책 전문가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작년에 한국에 그 서울시에서 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예, 예. 가졌었죠. 그 시범 사업을 했으면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네네.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그래요. 했고요. 이때 이제 연구를 하는 기간이 이제 이분들이 8월 달에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 2024년 그렇죠. 8월 달에. 8월 달에 이분들이 들어오시긴 했지만 연구 수행은 훨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네. 뭐 유형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죠.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E9이라고 하는데 비자. 그렇죠. 그러한 연구나 또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네. 또 동포들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또 근로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민 정책이 많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좀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죠? 학자들의 논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희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민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또 연구와 함께 또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을 여기에서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숙명여대라든지 고려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법무부에서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2008년부터 네. 예, 양성을 했는데 2013년부터는 예, 지금처럼 학위 과정으로 예, 바뀌어서 네. 예, 뭐 박사까지 예, 저는 지금 숙대에서는 이제 박사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민 정책이 더 발전되려면 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네. 예, 박사 그렇군요. 과정에서 예, 이러한 생각을 좀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700여 명 정도 예, 양성이 되어 10,000명 있고요. 정도? 네, 예. 10,000명 정도 네. 양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예, 다문화 사회 활동을 하고 전문가로서 있는 거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이제 지자체나 뭐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예, 이러한 특성을 이주민들에 대한 특성,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 예, 또 정책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 중에서 예, 아직은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네네. 예, 이주민들 유학생들도 요즘 좀 많이 진입을 들어갔죠. 하기는 하거든요. 예, 이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들을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그 강의하실 분들 강사도 이제 양성을 했었고, 예, 저도 이제 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네.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초기에 이제 들어와서 5시간 이제 교육을 받는데 예, 이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3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기초법이라든지 한국 사회 이해, 그다음에 뭐 체류와 관련된 이렇게 3시간을 진행하다가 작년에 그 경기도 화성에 아리셀 화재 사건이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예, 네. 좀 사망하는 그렇죠. 예, 뭐 예, 상당수 사망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예, 그때 이후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또는 전체 외국인에게 이거는 의무화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네. 해서 예, 2시간 교육이 추가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예, 네네. 이게 이제 추가가 네. 되었고 또 하나는 요즘 한국 사회에도 마약 범죄라든지 좀 중범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외국 인력들에게 네. 또 유학생들에게 결혼 이민자들에게 강의도 예, 하고. 알려줄 필요가 네. 있다라고 네. 해서 예, 예. 5시간 예. 예,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자기 소개를 이렇게 예. 부탁을 드렸더니 네. 지금 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이렇게 짧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저도 이제 아직 저는 이제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10년 이상 이제 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인력 유입이 이제 시대적인 요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한 10년 전보다 15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정말 많은 이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몇 년 전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그러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현장을 이제 들여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농어촌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인력들을 보면 네. 이전에는 이제 내국인들이 있고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계절 근로자라든지 네. 이제 농어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뭐 내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하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분들은
이제 주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제 내국인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 외국인이 몇 명 끼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외국 인력들이 완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양식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네. 그 사업주를 만났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E9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을 일을 하고 또 그렇죠. 연장해서 일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분들이 더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E74라는 네. 비자로 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김양식 하시는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없으면 이게 운영 돌아가지 않는. 자체가 안 네.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잘해드려야 된대요. 아. 잘해드려야지 이분들이 변심을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정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뭐 결혼 선물도 아주 이제 좀 비싼 걸로 했다. 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좀 충격을 받은 게 이분은 이제 곧 이제 이분도 이제 연로해 주시면 네. 인도네시아 이분에게 자기 사업을 네. 맡기겠다. 아. 그 정도로 사업장까지 맡길 계획이 있다는. 일을 잘하시고 네네. 또 뭐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 사업장을 자식에게보다 이분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대요. 야. 그 정도로 한국 사회의 곳곳에 네. 이 이주민, 외국 인력이 아니면 안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화된 그런 어떤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네. 수산업 예. 이런 어떤 여러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 이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뭐 IT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 그렇죠. 외국 인력이 필요 없는가? 지금 현재로는 좀 규제가 까다롭긴 한데요. 이 부분에도 요즘은 그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2023년에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IT 업계의 그 인사 담당자들 인터뷰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설문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도 내국인들을 채용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열려 있기는 합니다. 열려 있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 그 유학생들, 유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기는 하죠.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그 본국에서 양성을 해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업에서 먼저 요구가 되어지면 맞춤으로 요렇게 매칭을 하겠다. 요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한 5년 이상 그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선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 분야에서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은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그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연구가 상당히 그 뭐 한 20만 정도 되는 지금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런 게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 네. 필요하고 2023년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이제 IT 쪽으로 공부를 한 졸업을 한 이 유학생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랑 인터뷰를 했을 때 네네. 상당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채용하지 않느냐? 채용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비자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나 이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어떤 인해서 역효과나 예, 어떤 뭐, 네거티브한 어떤 그렇죠.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거죠. 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나는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뭐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냥 암흑이었어요. 암흑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연구한 이후 이제 타이밍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예, 그 기업과 그다음에 또 정부와 네. 예, 또 지자체 또 대학 이렇게 네네. 좀 연계를 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취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예, 유학생들을 볼 때 취업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취업 박람회를 하게 되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 코엑스에서 이제 많지 않았죠. 진행한다든지 뭐 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지역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네. 예, 저의 목소리가 좀 담겨져서 정책적으로 예,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네. 흐뭇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굉장히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통합도 많이 하고 그런 예. 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급 또 이제 지방대를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특성화된 어떤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그 공부도 하고 그 인력 자체가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정주해 가지고 어떤 한국 생활에서 결혼도 하고 어떤 노동력의 일원으로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삼박자가 사실 다 맞는 거거든요. 네,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학생들은 본인이 이제 졸업을 해서 그렇죠. 예, 찾아갈 기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정주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 인구 감소에 대한 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예, 삼박자가 아니라 사박자네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의 또 네. 예,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또 네. 좋고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은 이제 좀 다지기 작업을 해서 예, 반드시 이제 좀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르쳐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 또 가정에서 역할 큰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 이제 뭐 활용 방안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죠. 예. 네, 결혼 이민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라기보다 제 생활 속에서 예, 이분들과 늘 같이 하기 네. 때문에 좀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네. 이제 2010년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결혼 이민자들이 좀 많이 많았죠. 네. 있었어요. 네. 제가 최초의 이제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이제 2008년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2010년에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때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지금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네. 예, 이제 원하는 결혼을 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였잖아요. 네. 뭐 농촌 총각
뭐 개념도 있었고 또 예.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거나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 여성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을 때 이분들이 첫날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예, 어둡고 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뭐 이런 것과 또 언어는 안 되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이 좀 어렵죠. 그렇죠. 적응이 네. 잘 안 되어서 뭔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네. 예, 물론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는 것,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이것도 이제 이분들에게는 힘이 되지만 네.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비전들을 갖게 자기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라기보다 이제 강사의 역할이 사실 컸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이제 또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하면서 네. 이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고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오셨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이분에게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부의 이제 루트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예, 결론은 네.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네. 예, 이분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와. 그러한 역할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유학원이라고 하죠, 그죠? 예, 유학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스승의 날 되면 저에게 항상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할 정도로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분들이 이제 내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들을 갖게 되는 그 순간 네.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벌써 자존감이 그렇죠. 형성되는 자존감이 거네요. 올라가고 위축됐던 것에서 지금은 내가 조금 위축이 되나 네. 향후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네. 이런 비전을 가졌을 때 네.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금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하고 있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이제 의지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문제점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통합센터나 어떤 통합기구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각자 역할들을 갖다가 지역에서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정보 교류가 없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지는 그런 컨텐츠를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정리가 같아요. 좀 필요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홍보역사 뭐 양성을 한다.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예, 필요했고 뭐 또 뭐 커피 바리스타 뭐 한다 그러면 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가족센터가 다 바리스타, 그렇죠. 바리스타. 초기에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죠. 이제는 제가 만난 이 결혼 이민자들 보면 본인이 이런 방송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렇죠, 인플루언서. 예, 그래서 뭐 토픽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결혼 생활을 이제 본국에 이제 뭐 미리 좀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요리를 통해서도 뭐 알려주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패션. 그다음에 뭐 화장품 한국의 또 K 뷰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이민자들의 이 잠재적인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각계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스 역할을 하면서 예, 한국을 좀 알리는 네.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예,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네. 예, 우리가 이분들을 먼저 모으는 작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하시는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해서 뭔가 다시 이제 재세팅을 해서 예,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개개인으로 하는 것을 좀 더 한국을 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네. 예, 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이 컨텐츠를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네. 뭐 알기에는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K 브랜드 특별위원회 어떤 그 다문화 분과에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네. 일들 되어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뭐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한국을 알릴 수 있고 그 어떤 뭐 동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의 이미지를 이렇게 갈 수 있고 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어떤 문화 산업으로 해가지고 한국 물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네. 여러 가지를 어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죠. 예, 네네. 공감을 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네. 예, 한국적인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먹힌다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는 네, 이들의 시각으로 네. 예, 좀 발굴해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 좀 대단하게 보이는 거 예,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많은 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네. 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네.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혹시 그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은 친구 있느냐 이제 손을 들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 예. 그 고향의 언어로도 읽을 수 있는데 본인은 네. 원어로 예, 한국어. 한국어로 그 읽는 기쁨이 너무 컸다. 아. 예,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자기가 그 언어를 한국어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예. 영어를 네, 그 노벨상을 원서를 받은 읽었다. 분의,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런 기쁨을 이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이 한국어가 세계 글로벌 언어로 네. 나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플루언스 역할을 할 때 네. 한국어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로 확대해야 예, 되는군요. 해외에서도 이거 네.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네네네. 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좀 확산시키자. 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네. 예, 뭐 줌을, 뭐 웹엑스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5대2 사업으로 지원하면 되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 5대2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고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동네 뛰어노는 꼬마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고 네네. 네, 한국어를 하고 한국 동화책을 읽고 예, 저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렇죠. 낯선 곳이 아닌 그렇죠. 주변에서 한국 예, 동요가 한국어. 흘러나온다. 네네. 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야, 듣기만 해도 너무 어떤 기쁜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뜻에서 네. 한국 인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연구도 해 오셨고 또 현장에서도 외국 학생들한테 가르침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어떤 사회통합 외국 인력에 대한 어떤 사회통합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외국 인력을 이제 들일 때 이 네. 통합의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좀 그렇죠.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에 뭔가 이익을 주는 네, 그렇죠. 그런 네. 방향으로 음.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내 비자가 지금 이거니까 이 비자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몇 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비자가 전환이 되고 이 비자는 나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내가 정주를 할 수 있겠구나. 네네네. 예, 이런 부분들을 유입하는 기업과 그 네네. 지역 사회에 이제 뭐 공무원이나 담당자들 또 아까 얘기한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이 네. 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예, 뭐 제도화를 한다든지 네네.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내가 한국 사회에 정주해서 경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로드맵들을 그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좀 부족한 않아서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네. 내어놓은 부분이고요. 하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기업 그 지역 사회에 이 분들이 이제 이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반드시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서관이 있다. 그 지역에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 은평구만 봐도 작은 도서관이 80개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곳곳에 이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이주민들이 특히 이제 유학생 출신들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의 그 역사적인 거나 또 그 뭐 생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과 네. 교류할 수 있어요. 네, 뭐 요리를 그러네요. 같이 해본다든지 네네네. 노래를 같이 해본다든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소통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네. 충분히 될 겁니다. 오케이. 제가 가르친 분 중에서는요. 그 우크라이나 분이신데요. 거기에 그 무용수예요. 무용 스포츠 댄스 네네네. 국가 선수예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분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문화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컨트롤 타워 부분입니다. 컨트롤 타워. 뭐 우리가 언론에서도 늘 얘기하고 뭐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뭐 학자이지만 네.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10여 년 이전부터 이제 외쳐왔던 부분인데 논의가 됐었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만간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에게 음악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추천하십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제가 두 곡을 선택했는데 두 곡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한 곡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곡만 한다면 네. 오기 전에는 제가 아델이 부른 곡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위로의 이 시대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좋습니다. 위로의 곡을 네. 이제 하고 싶었는데 네네. 또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렇죠. 포카혼타스 주제곡인데 이게 이제 원주민과 음.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정착민 간의 그렇죠. 그 그렇죠. 갈등을 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원주민과 또 들어오신 분들과의 네. 어떤 갈등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네. 여기 이제 곡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곡에서 느껴지는 게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음. 대화입니다. 그렇죠. 소통이고 네. 또 그러한 것 속에서 예, 서로 공감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곡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센터장님이 신청하신 그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The Colors of the Wind죠. 예,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보의 초대석 오늘은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여러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또 이렇게 나눴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컨트롤 타이어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 정책연구센터 강정양 선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